안녕하세요. 무병장수 건강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알아두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지혜가 될 거예요. 바로 혼자 있을 때, 특히 우리 나이에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느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큰 위험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답니다. 혹시 혼자 계실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 힘든 느낌을 받아 심장이 철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 어르신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셨던 적은요? 심장에 이상이 느껴지는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특히 혼자 계실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고 자칫하면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생명을 지키는 귀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혼자 있을 때 심장 이상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잘 알아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것만이 심장마비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랍니다.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에게는 증상이 조금 다르게, 때로는 훨씬 더 미묘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하거나 뭔가 꽉 누르는 듯한 느낌, 혹은 조이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숨이 가쁘거나 어지럽고 식은땀이 흐르거나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 통증보다는 등이나 어깨, 팔, 턱 또는 명치 부근에 불편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노년층의 심장마비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평소와 다른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무심히 넘기지 마시고 혹시 심장 문제일까 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심상치 않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혹은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무엇보다 위험합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분 1초가 흐를수록 우리 심장 근육은 점점 더 손상을 입게 되고 그만큼 회복도 어려워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자녀에게 먼저 전화하시거나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응급처치 장비를 갖추고 있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하실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현재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비상 연락망을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시고 휴대폰에도 긴급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 두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19에 신고를 마쳤다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바로 아스피린을 씹어먹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스피린 복용을 금지당한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300mg에서 325mg 용량의 아스피린 하나를 꺼내 천천히 씹어서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냥 삼키지 않고 씹어 먹냐고요? 그렇게 하면 약 성분이 더 빨리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거나 늦춰주고 좁아진 혈관을 조금이라도 넓혀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처럼 우리 심장에 피가 잘 통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장용정이라고 해서 이장장애를 줄이기 위해 코팅된 아스피린보다는 일반 아스피린이 약효가 더 빨리 나타나 응급 상황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어떤 종류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평소에 작은 아스피린 한 통을 집안 여러 곳, 예를 들면 거실 탁자 위나 침대 머리맡처럼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미리 놓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심장 전문의들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게 초기 아스피린 투여가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9 신고도 하고 아스피린도 복용했다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는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흥분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서성이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이미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우리 심장에 더 큰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자세는 등을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곳에 앉아서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지럼증이 너무 심하다면 머리를 약간 높인 상태로 옆으로 눕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몸을 편안하게 하고 심장이 무리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만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사소하지만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움직일 힘이 남아있다면 현관문 잠금 장치를 미리 열어두는 것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문을 부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거든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이게 응급 상황에서는 몇 분, 몇 초를 아껴서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정말 불편하시다면 평소에 믿을 만한 이웃에게 비상 열쇠를 맡겨두시거나 현관문 근처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버튼 하나로 응급 호출과 동시에 미리 등록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유료 경보 시스템도 잘 나와 있으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는 든든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급대원과 통화 중이거나 기다리는 동안에는 휴대폰을 스피커폰 모드로 바꿔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양손을 자유롭게 쓰면서도 계속해서 구급대원과 소통하며 상황을 전달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에는 유료 정보나 긴급 상황 정보를 미리 입력해두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는 건강 앱 안에 유료 정보를 설정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폰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나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음식이나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정보, 그리고 위급할 때 연락할 비상 연락처 등을 미리 입력해두면 혹시 의식을 잃더라도 구급대원이나 유료진이 이 정보를 보고 빠르고 정확한 처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아직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꼭 한번 확인해서 설정해 두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몸을 더 긴장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더 천천히 길게 내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세면서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세면서 숨을 내쉬는 거죠. 이렇게 깊고 느린 호흡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우리 몸이 극단적인 쇼크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평소에 이런 복식 호흡이나 명상 호흡을 연습해 두시면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본능적으로 대처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위급 상황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관리하고 싱겁게 먹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유산소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생활화하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자신의 심장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 중에 심장 질환을 앓은 분이 계시거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같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다면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미국 심장협회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꾸준한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우리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배운 대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혼자 있을 때 심장 이상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무병장수 건강 레시피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병장수에 꼭 필요한 귀한 건강 정보들과 어르신 맞춤 건강 레시피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분들께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 하나가 또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